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에너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2, 3년 전에 에너지 관련된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런 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되는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알트코인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떠한 그 기술들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형태의 그 코인 혹은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런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분야의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그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폭락을 하면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값이 떨어졌는데 이 내재 가치가 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내재 가치가 아예 없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할 거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10만 불 혹은 뭐 50만 불까지 갈 거다. 혹은 100배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 밸류를 어떻게 우리가 산정해야 될지가 사실 그 고민일 겁니다. 뭔가를 투자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어서 이게 현재 레퍼런스 가격보다 싸면 이제 매수를 하고 뭐 비싸면 매도를 해야 될 텐데 이 레퍼런스 가격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그런 상태인데 그럼 이런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산정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다들 아시지만 이런 달러, 그 US 달러 같은 경우에 표면 그 표지에 이제 In God We Trust라는 그 문구가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이제 화폐는 어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크립토 커런시는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바로 이제 어떤 그 코드에서 나오는 거죠. 그 코드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이제 코드 자체를 신뢰하고 거기 투자를 하는 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프로치는 하나의 그 원가의 개념으로 그 비트코인이 현재 그 채굴되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전력이 사용되고 있고 이 전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원가의 개념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거 POW, 그 Proof of Work의 그 채굴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사용되는 그 전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연당 한 80 테라와트 아워 정도의 전력을 이제 사용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몇 년 전 데이터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한 57 테라와트 아워 여기 빌리언 곱하기 이제 킬로와트 아워니까 빌리언이 10의 구승이죠. 그 10의 구승에다가 이제 10의 킬로와트니까 이제 10의 3승이 돼서 12, 12승 테라와트 아워가 됩니다. 이제 57 테라와트 아워라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의 어떤 전력 사용량보다 그 값이 이제 컸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됐고 이더리움은 이제 그거의 한 2.5 테라와트 아워니까 한 5% 정도를 사용하고 XRP 리플의 경우는 훨씬 이제 작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XRP가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아무튼 이런 그 비트코인의 전력 사용량이 한 80 테라와트 아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우리가 일단은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킬로와트당 100원으로 그 전력 요금을 산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그 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0조 원 정도의 어떤 전기료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700조 원이 조금 넘는데, 이런 700조 원짜리 그 어떤 시스템을 운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80조 원의 어떤 전력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대충 이 산업의 규모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너지와 이런 그 블록체인은 사실 그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에너지 분야에서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전력 시장의 규모가 한 그 4천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 기준으로 했는데 약 한 4천조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4천조 원의 어떤 전력 시장을 규모를 두고 이 안에서 현재 그 이런 비트코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은 한 80조 원의 어떤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력 시장의 어떤 그 시장 마켓 이슈를 보시면은 우리가 전력은 대부분 발전소에서 생산을 하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실제로 그 리테일 비즈니스, 즉 전력을 소매로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전, 캡코가 되는데, 이런 그 발전사와 또 이런 그 디스트리뷰터 혹은 송전사가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다른 복잡한 그런 시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러한 그 발전한 전기가 100% 가정에서 혹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이제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즉 송전과 그 다음에 배전을 하는 과정에서 약 한 38%가 이제 로스가 그 생길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레지던셜 일렉트리시티, 즉 가정용 요금의 한 38%는 이러한 그 송전과 그 배전 손실에 기인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송전과 배전 혹은 그 중간에 이제 뭐 변전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략해서 바로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 있다면은 상당한 전기 요금의 한 40%를 이제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PV, 즉 포토볼테닉 그 태양광 발전이 점점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레지던셜 PV가 있고, 그다음에 non residential PV. 레지던셜 PV라는 건 이제 가정에서 하는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non residential, 그다음에 유틸리티, 산업 분야의 어떤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리드에 들어오면은, 즉 전력 그리드에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간헐적인 어떤 플럭추에이션이 되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은 이제 그 전력망 연결하지 못하고 이제 버려지는 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에서 이런 태양광 같은 걸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전부 다 그리드에 연결하지 못하고 이제 벌어지는 전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으로 생산된 전력을 바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그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그 시스템 혹은 플랫폼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전력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력은 우리가 원하는 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바람이 불 때 혹은 태양광 같으면 이제 낮에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전력을 또 소비하는 시간이
밤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더운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뭐 더운 날 바람이 안 불다고 또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은 이런 신재생 즉 리뉴어블 에너지 혹은 얼터너티브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고 또 훨씬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유망한 그런 기술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그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즉 에너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이걸 이제 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는 이제 작다는 얘기고, 이제 그리드가 이런 작은 그리드가 여러 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리드 같으면 이제 전력망의 경우 이제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캡코 한전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송전 라인과 이제 어떤 배전 라인이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뭐 EV, 연료전지, 배터리, 뭐 솔라 이런 것들이 발전원이 이제 어떤 송전 라인에 물려 있고, 그 다음에 배전 라인에는 이제 각 가정과 뭐 EV 전기차 충전, 뭐 빌딩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 그리드에 해당하고,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개념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건 예를 들어 뭐 각 가정과 혹은 전기차 충전 혹은 태양 윈드 파워 즉 풍력 혹은 빌딩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각각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그 웹과 같이 즉 월드와이드 웹과 같이 하나의 라인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이제 신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어떤 그 판매자가 즉 EV 같으면은 내가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또 이 충전된 차의 전력을 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 예를 밤 같은 경우에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놨다가 밤에 다시 이제 파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듀서와 이제 컨슈머가 이제 결합된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슈머의 개념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기술은 뭐냐 하면은 이 각 어떤 프로슈머들 간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또 사용된 전력량만큼 이 값을 지불해주는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유망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에너지 블록체인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탈중앙화된 디센트럴라이즈 그리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드는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한 어떤 분권적인 그리드가 되면은 개인들 간의 어떤 프로슈머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전력을 서로 교환하고 그 가치로서 디지털 커런시나 혹은 이런 코인으로 보상을 하는 이런 플랫폼이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이 이제 지향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유저 A와 유저 B가 있을 때 서로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이제 트랜잭션을 하고요. 즉 전기나 가스, 배터리와 같은 이런 에너지를 트랜잭션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코인이나 혹은 디지털 커런시를 이제 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컨텐츠는 얘는 하나의 예를 들어 이런 블록체인 같으면 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시간이 나와 있을 거고, 뭐 전기 사용량이 몇 킬로와트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야겠죠. 그걸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AMI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디바이스에서 전력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즉 유저 B가 유저 A한테 뭐 이렇게 전력을 100kW를 송전했다. 그럼 이 대가로
뭐 코인 여기서는 뭐 BTC를 예를 들었는데 뭐 굳이 BTC가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에 최적화된 그런 코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코인을 반대급부로 이제 A가 B에 이제 역시 그 트랜잭션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기록이 이제 남는 게 바로 이제 그 블록체인 장부에 이제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DER이라고 하는 즉 Distributed Energy Resource, 즉 어떤 분산 발전원이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이제 이런 분산 발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의 전력을 충전했다가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CV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솔라나 윈드 파워 혹은 뭐 여러 가지 형태 뭐 지열도 가능할 거고 뭐 이런 그 조력 발전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AMI라고 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즉 전력을 얼마만큼 썼느냐를 이제 계측하는 그런 장비가 즉 미터링 디바이스가 필요하겠죠. 이걸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라고 해서 AMR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미터링 그 장치에다가 어떤 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모뎀이나 혹은 그런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나 혹은 뭐 블루투스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각 가정의 어떤 전력 사용량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블록체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알트코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또 특화된 그런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태양광으로 발전했다,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생산된 전력은 이제 DC 전력이기 때문에 즉 직류 전원이죠. 그래서 DC 전력을 이제 파워를 이제 트랜스미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만약 이걸 가정에 쓴다면은 대부분의 또 220V AC 전력이니까 그걸 변환하기 위해서 인버터라는 전력 변환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워 트랜스미션 즉 DC나 혹은 AC로 이제 파워를 트랜스미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그래서 키 테크놀로지는 크게 보면 한 6개 정도의 테크놀로지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AMI는 거의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고 DR 소스 역시 이제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제 모방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에너지 블록체인에 그 관련된 스타트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워레저가 있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ICO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플러스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드 타임, 그 다음에 에너지 블록체인 랩이라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BM의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이건 이제 일종의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런 그 카본 캡처 혹은 그 카본 이제 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블록체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 에너지라는 이런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그 파워레츠와 이제 유사하게 이 실시간으로 즉 전력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션 베르케라는
독일 회사인데 이건 이제 EV를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발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 각각의 어떤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한 비즈니스 모델과 또 그들의 어떤 사업 방향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월 엣저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요. 2017년에 이제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해가지고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약 10 빌리언 코인을 이제 ICO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가총액은 약 한 990억 원 정도고요. 한 이전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현재 많이 내려와서 한 이 정도 이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수익 모델은 이제 파워 레저 플랫폼에 대한 어떤 사용 수수료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 CEO가 여성분인데 제마 그린이라는 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현재 이 파워 레저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트 페이퍼, 즉 백서에 보면은 개략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그 미터링 장비, 미터링 기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구현하는 과정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제 솔라나의 어떤 그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제 X 그리드가 있고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X 그리드라는 거는 이런 그 솔라 패널에서 태양광으로부터 이제 생산된 전력을 이제 컨슈머가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이제 이런 코인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도 역시 이런 빌딩 간에 서로 이제 남는 전력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사용할 때 어떤 트랜잭션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끝으로 이런 그 에너지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그 플랫폼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직접 구현을 할 때 자금을 이제 IPO, 즉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상장하듯이 즉 IPO로 조달할 수도 있을 거고 ICO로 코인을 처음에 이제 발행을 해서 이제 조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특성상 처음에 이제 많은 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ICO가 이제 그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ICO는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또 이렇게 그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자금 조달의 문제에서 이걸 하나의 그 스타트업 같이 IPO로 갈 거냐 혹은 ICO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크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파티시펀트, 즉 이 플랫폼에 참가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 노드를, 즉 블록체인 노드를 유지시키는데 드는 그런 비용을, 즉 전력 비용 같은 것들을 뭐 POW 혹은 POS 방식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델리게이티드 POS라는 이런 위임 지분 증명 이런 방법도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보상 방안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용자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하나의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력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글과 같이 어떤 광고 모델과 결합을 할 수 있다면은 즉 전력 요금을 내지 않고도 즉 공짜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플랫폼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즉 뭐 AMI나 뭐 케이블, 인버터와 같은 이런 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스톨레이션하고 메인터넌스 피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 즉 트랜잭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랜잭션 피가 굉장히 비싸죠. 이 피를 최소한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그 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메인터넌스 피와 같은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에너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런 그 발전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즉 스테디하고 프리딕터블한 그런 발전이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되고 즉 수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제 발전량을 조절하는 그런 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즉 DR, Demand Reduction 할 필요 없다. 즉 우리가 전력 수요가 주는 것이 예상이 되면은 기존에는 인위적으로 이제 발전소 전원을 꺼버리든지 혹은 출력을 50%로 이제 다운시켜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이 남는 전력은 이제 좀 가격이 싸게 또 실시간으로 그것이 필요한 이런 그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발전사도 훨씬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될 거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에너지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소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의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예정대로 이제 그 상용화가 잘 된다면은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데 돈을 낼 필요 없이 무료로 이렇게 광고를 보고 유튜브를 보는 것 같이 광고를 보고 전력을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플랫폼이 일단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어떤 이런 사회적인 제약 조건을 많이 뛰어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떤 전력, P2P로 전력을 사고 파는 게 현재로서 이제 불가능한데 이런 관련된 법규도 바뀌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합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따로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더운데 이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